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기 고추들은 이제 55일 차입니다. 55일 차, 여기는 칼탄 연성이고요. 이제 55일이 되니까, 여기 이제 고추들이, 이제 쑥쑥 고추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추나무는 이제 그 전에 키웠고요. 고추나무는 그 전에 쑥 키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50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고추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영양분 잘 밀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맞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꼭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 단연간 키워보니까 고추도요, 원리 자체가 어차피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를 45일까지를 고추 초기라고 보고요, 정식 후에. 그리고 45일부터 90일까지를 중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90일부터 이제 135일까지를 후기라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30일로 계산하면은 3, 4, 12, 한 4개월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정식하면은 5, 6, 7, 8월 달까지가 120일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8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노지에서는 8월 달 말 되면은 마무리를 해요. 왜냐면은 9월부터는 이제 병충해도 더 많고요,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8월 말에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왜 또 마무리를 하냐면은 9월, 10월 접어들면요, 9월부터는 또 고추가 잘 안 익어요.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추가 잘 안 익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안 익더라고요. 거의 안 익으니까, 그래서 보통 8월 말에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그냥 설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땁니다. 설이 올 때까지 키우고 따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인산에 대해서, 우리가 미끄럼으로 주고 추비로 인산 안 줘도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은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오늘은 인산 흡수율을 높이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산은 NK는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잘 되고 잘 빨아들이고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고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인산은 효과도 느리게 나타나고 그리고 흡수도 아주 제일 천천히 일어나고, 그래서 인산이 가장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미끄럼으로만 주고 끝나요. 그 인산 때문에. 인산은, 근데 이제 미끄럼으로, 우리가 이제 미끄럼이랑 이 웃끄럼으로 주는 비율이 이제 3대1로 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끄럼으로 제가 주라는 것은 용성인비를 미끄럼으로 3을 주고요, 3 비율로 주고, 웃끄럼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성 인산을 1 비율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대1 비율로 주시면은 인산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미끄럼으로만 줘도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저는 인산 흡수를 높이기 위한 조건 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토양 검사를 해서, 이 토양 검사를 해서 pH, 즉 산도를 6에서 7로 맞춰야 됩니다. 고추는 6에서 7일 때 영양분 흡수를 가장 잘해요. 고추는입니다. 다른 작물하고 또 작물마다 다릅니다, 그 pH가.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추는 산도를 6에서 7, 그래야 인산 흡수도 가장 좋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양이 산성이 되면요, 석회를 뿌려주면은 토양을 다시 중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하는 역할이 이제 석회고요. 그래서 석회는 그냥 석회가 아니라 석회가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만들 때 석회고토를 조금씩 다 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100평당 한 포씩 뿌려요, 석회를. 그래서 뭐 자기 100평만 하면은 뭐 한 포 뿌리면 됩니다. 한 포 뿌리고,
그렇게 해서 석회고토 뿌리고요. 그래서 pH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산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유기물 공급을 잘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유기물 공급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고추들은 자기 밥이 필요해요. 밥이 그 밥에서 특히 이제 유기물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퇴비입니다. 퇴비. 왜냐면은 미생물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얘네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숙된 퇴비 있죠. 미부숙된 퇴비를 사용을 하면은 가스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비도 완전히 부숙된 그런 완숙된 부숙된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기물이 많아져요. 그럼 미생물도 많이 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산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인산 흡수를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많은 마그네슘이 있으면 안 되고요. 충분한 아주 적절하게 주는 게 가장 힘들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적당히가 가장 힘듭니다. 적당히가. 그래서 마그네슘 우리가 고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해요. 자기 지역은 언제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그걸 이제 마을 이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이장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장한테 못하면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지역은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걸 석회 고토를 보급을 해줘요. 그래서 석회는 칼슘이고요. 고토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100평당 한 포를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석회고토를 그냥 100평당 한 포를 뿌려주면 미끄럼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또 용성인비 집어넣고요. 대비 집어넣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되죠.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회고토는 반드시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공급할 때 무료로 공급하니까 다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쌓아 놔가지고 자기가 그 필요할 때 미끄럼으로 할 때, 그래서 이 석회고토도 미끄럼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 다 미끄럼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고토가 하는 역할이요. 인산, 그죠? 인산하고 그 다음에 칼슘의 흡수율을 3배나 높여줘요. 그래서 우리 밭에 이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으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칼슘이랑 인산의 부족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 마그네슘도 너무 많으면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적당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미끄럼으로 줄 때 석회고토를 주던, 그다음에 또 황산가리 고토를 주잖아요. 황도 필요하기 때문에 황산가리 고토를 주던 한 포씩 100평당 한 포씩 주면 됩니다. 뭐 석회고토 한 포 줬죠. 그러고 나서 다시 황산가리 고토 한 포 줘도 됩니다. 왜냐면 황도 미끄럼으로 필요해요. 미끄럼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황산가리 고토도 한 포를 주면 돼요. 그래서 대신 많이 주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토양의 온도 있죠. 토양의 온도가 10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산이 이제 녹여서 먹으려면은 자기가 이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에는 10도 이상일 때, 토양의 온도가 10도 이상일 때 뿌리가 가가지고 뿌리가 산을 녹여서 산으로 자기 뿌리가 산을 자기가 분출을 해서 그 산으로 녹여서 먹습니다. 이게 이제 구용성 인산이고요. 그래서 구용성 인산을 3을 주고, 그다음 수용성 인산은 물에 녹아요. 물에 녹기 때문에 물로서 1비율로 주면 되는데, 이때 주는 물도 10도 이상이 돼야 돼요. 10도 이상이 안 되면 다시 또 얘네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도 10도에서 22도, 물의 온도와 토양의 온도가 그때가
그때일 때 흡수율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토양과 물의 온도를 10도 이상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용성 인산, 평강골분, 그 다음에 용성인비. 근데 평강골분은 제가 비싸다고 그랬죠. 평강골분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용성인비를 반드시 밑거름으로 주시고요. 3의 비율로 주고요. 수용성 비료를 1의 비율로 총 계산해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비료도 많이 만들어요. 액비료도 만들고 하는데 인산은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주셔야 됩니다. 수용성 인산을 또는 수용성 액비를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주시면은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산 액비, 만약에 자기 액비를 만들었다 하면은 액비도 이제 만들었으면은 액비는 제가 이제 이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주 정도 들어가죠. 100평에 한 500주 정도 들어가니까 500주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에서 20리터 한 바켓에 있죠. 바켓에 한 바켓 정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한 10리터 정도 타 주시다가 조금은 이제 고추가 이렇게 많이 크면은 20리터까지 타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인산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주시면은 우끄럼으로는 충분하니까 그렇게 주시고, 그래서 항상 구용성과 수용성의 비율을 3대 1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럼으로 3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끄럼으로 1비율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입상이 이제 보통 이제 구용성이 입상이에요. 입상은 물에 잘 안 녹아요. 입상은 잘 안 녹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미끄럼으로 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액상이 있어요. 액상 또는 수용성. 이 액상은 연면 시비용이기 때문에 연면 시비로 한 번씩 줘도 됩니다. 관주로 줘도 되고 연면 시비로 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1 인산가리라고 있어요. 그 제1 인산가리는 입상, 이게 입상인데요. 입상이지만 물에 잘 녹아요. 대신에 비쌉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비싼 것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아서 연면 시비해도 되고요. 관주로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인산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산 공부는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